어, 그런데 여기 봅시다. 이게 개보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렇게 큰 타자에게 요구하면 할수록 큰 타자의 요구와 욕망이 자기에게로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이게 느끼는 거야. 느끼면서 그에게 이런 질문. 그럼 이런 질문이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해서 보자.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어머니로부터 예를 들어. 어머니가 나를 공부하라고 요구한단 말이야. 나에게. 그런데 어머니의 공부하라고 하는 어머니의 요구에 자신의 욕망을 아까 일치한다 그랬지? 그지? 자신의 그 욕망과 일치시킨단 말이야. 이게 식육지냐? 이게. 그런데 엄마는 실질적으로 공부하라고 하면서 그 뒤에 엄마의 욕망을 숨기고 있는 거야. 무엇이냐면은 그 욕망을 물어보는 게 이거야. 이거야, 바로. 다시 말해서, 그래, 엄마는 나에게 공부하라고 요구하는데, 진짜 엄마가 욕망하는 건 뭐야? 라고 물어본 게 바로 캐보오이야. 그 캐보오이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해서. 이 주체도 알아. 말하는 주체도. 뭐냐면, 그것이 바로 남근과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엄마의 욕망의 방향을 지워주는 것이 바로 남근이다. 남근. 남근. 그런데 욕망은 이것이 바로 요게. 그 다음에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대상하고. 그러니까 시니피앙의 사슬의 요구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빈 공간의 흐름, 욕망의 접점은 바로 남근의 시니피앙이 됩니다. 그 남근의 시니피앙은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을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어. 이것이 방향을 가리키는 게 A다.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요런 도표가. 이거 다 옛날에 했어.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 D가 있단 말이야. D. 오케이? 요게 주체의 요구야. 그 뒤에 욕망이 있어. 욕망과 접점에 남근이 있는 거야. 남근. 그 다음에 요것이 그 안에 대상 R을 숨기고 있는 거지. 대상 R을 돌고 있는 거야. 대상 R은 아무튼 시니피앙의 사슬이 만드는 구멍으로 추락해버린 일종의 찌꺼기. 큰 타자의 찌꺼기야. 나머지.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를 어디에 위치시켜? 어머니의 상상적 남근에 위치시킨다. 바로 자기가 어머니의 남근이다. 이게 여기서부터 보통 일명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그리는 게 이거죠. 여기 어머니, 여기 주체, 꼬마 주체,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이것에서 여기 만나는 지점이다. 주체는 무엇을 매개로? 남근을 매개로. 오케이? 남근을 매개로. 오케이? 이 네 점이다. 남근을 매개로 어머니를 욕망하고 사랑해. 자기를 낮춰. 이럴 때 아버지가 이걸 금지시켜. 이게 바로 오이디푸스 문법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다행스럽게 이 아가리를 뭐랄까, 잡아먹히지 않도록 막는 장치가 있어. 이게 어머니의 욕망도, 큰 타자의 욕망도 이것을 금지시켰나. 이 금지는 주체의 욕망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욕망에도 해당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의 의주야. 아버지의 의주. 자, 아버지의 이름에, 자, 보자.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시니피앙이 어머니의 욕망의 기호 형식을 대체할 때, 이게 여기 어머니의 욕망, 오케이? 욕망 S. 어머니의 S가 여기 아까 X를 어떤 걸 숨기고 있다. X. 오케이? 어떤 것을. 오케이? 이렇게 이 아버지의 이름의 시니피앙이 어머니의 욕망이 숨기고 있는 그 X를 이렇게 대체할 때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이고 여기서 여기서 남근의 의미작용이 생기지만 거기에 무의식에 이게 저장이 된다. 어머니의 욕망의 기호 형식은 무의식에, 무의식. 왜 락강이 무의식을 A 이렇게 했느냐? A 이렇게 표시했느냐? 같은 거야. 왜 그러냐면,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에서 꿈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 다른 무대에서 온다 그랬어. 데어 안더러 샤우플라츠. 그러면서 락강은 그 무의식의 지대인 다른 무대에서 바로 자기의 큰 타자라는 명칭이 거기서 가져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큰 타자가 이 큰 타자의 무대, 큰 타자의 장소 전체가 무의식적이고 거기에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자, 이게 AI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욕망의 기호 형식은 무엇에? 여기다가 무의식에 저장되면서 남근의 의미작용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근의 시니피앙이 무의식에 저장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이것이 마치 이런 거야. 여러분들 얘기를 할 때 아가리를, 이게 아버지의 은유잖아. 이게 아버지의 이름의 은유잖아. 그지? 이것은 이 아가리를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입을 딱 벌리고서 여기다가 여기 젓가락을 받쳐버려. 받치면 입을 못 다물게 하지. 요런 구실을 한다, 알겠지? 아가리를 못 다물게 하는, 나를 깨물고 삼키지 못하게 하는 아가리를 받치고 있는 일종의 막대기다. 아버지. 이게 바로, 그래서 욕망이 금지되는 거야. 바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일장에서 막 하는데, 이거 어느 하세월에 나중에 그 두꺼운
락강의 세미나 10을 다 하겠습니까? 아니요. 요것만 하면 다음 수업부터는 창덕이만 시키고 다 해요. 왜냐면 다음 거는 전부 다 여기에 다 파생되는 거니까, 여기서 다 나온 거니까. 자, 요 막대기,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물음표 비슷하잖아, 그지? 또 하나는 아가리, 또 하나는 뿌아르 당과스. 아주 이게 더 나아. 초코피어보다도 이게 훨씬 좋아. 오케이? 뭐냐? 불안의 배. 오케이? 불안의 배. 이 배 모양으로 생겼는데 불안을 일으키는 배다 이거지. 근데 옛날에 고문도구란 말이야. 어? 고문도구. 또는 경첩이라고도 하고 있어. 경첩. 여러분들 경첩 있잖아. 경첩이라고 하는 거, 요것을 경첩이라 그래요. 오케이? 요거, 경첩. 요게, 요렇게 되는 거야, 요게. 경첩.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경첩. 또는 열쇠라고 합니다. 열쇠라는 표현도 많이 써. 그런데 내가 요번에 그 4월 30일 날 밴드에 올렸던 것은 이것을 하면서 딱 떠오른 게 있어. 오이디푸스 신화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다룰 때, 그리고 오이디푸스 신화를 그림으로 그릴 때, 왜 우리는 스핑크스를 갖다가 크게 다루지 않았는가? 나는 이것이 스핑크스의 아가리라는 생각이야. 스핑크스.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이 전체가, 이게 스핑크스야, 이게 스핑크스. 오케이? 스핑크스의 질문이기도 하고.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이게 물음표. 자, 이렇게 됐다. 자, 이제 된 거야. 다 됐어. 다 됐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야. 요 자리에 여러분들 그 번역에 보면 세 번째 그래프가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 이렇게. A. 그지? A. 이게 뭐냐면 환상의 공식이야. 환상의 공식.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이런 게 써 있어. 이렇게 D. 그리고 여기에는 S, A 이거야. 그지? A. 오케이? A. 그리고 여기에 줄이 있어. 어? 자, 이렇게 이것에 완전히 평행선을 그리는 상층에 또다시 이 선이 있어. 이게 바로 주이상스야. 주이상스. 샹락에, 그 다음에 이쪽에 딱 나가서 가스트라시온, 거세. 이게 샹락 거세. 자, 거세야. 가스트라시온. 자, 이거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 자, 우선은 말이지. 이게 상층은 무조건 무의식이야. 오케이? 무의식적이고 무의식이고 발화 행위의 주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 자, 우선은 요것은 나중에 하고 여기를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메비우스 요구의 시니피앙의 사슬이 메비우스의 띠를 그린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구멍을 판다 그래서 두 개의 구멍을 파지. 튜브 속의 구멍과 그리고 튜브 중앙의 구멍, 이렇게 구멍을 주위를 도는 거야. 이렇게 구멍을 파. 그렇지? 됐어? 그러면 이게 시니피앙의 사슬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지점이 뭘까? 왜 저런 그 움직임이 나오는 원인이 뭘까? 원인이자 도달하는 지점이야.
원인이자 도달하는 지점은 바로 큰 타자의 구멍이야. 무슨 얘기냐? 잘 보자. 자, 보자. 이거 보자. 이거. 큰 타자야. 큰 타자는 시니피앙의 장소지. 시니피앙의 장소에 하나의 시니피앙이 없어. 그 시니피앙이 없는 시니피앙을 이렇게 해. 큰 타자에게 없는 시니피앙. 오케이? 시니피앙이 큰 타자에게 없는 시니피앙. 그러면 이거는 없는 시니피앙이야. 시니피앙이 없어. 그러면 이게 시니피앙이 아니야. 시니피앙 아니야. 이건 없어. 됐어? 여기에 도달하게 돼. 여기에. 아까 얘기했잖아. 이 하층의 의식적인 시니피앙의 사슬은 여기서 뽕쿠티아시움이 되면서 이쪽으로 여기 이게 의미작용이 소급적으로 이루어지지. 그런데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무의식인데 이 마지막 시니피앙에서 결국은 실패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실패. 여기가 구멍이야. 이게 최종적인 구멍이야. 여러분들 요거 굉장히 이게 요 무의식이야. 이건 우리가 절대 의식할 수도 없고 절대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추론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요거는 알 수가 있어. 요거. 무엇이냐면 요게 바로 욕동의 이게 수학소야. 욕동을 락강은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표시하고, 응? 자, 이것을 락강이 어떻게 읽으라고 가르쳐 줬어. 자, 요것은 요구를 나타내지, 요것은 말은 뭔데, 요것은 절단을 얘기해, 절단. 오케이? 절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열된 주체야. 뒤에서부터 읽으라고 돼 있어. 요구 속으로 사라지는, 요구에서 절단되는, 사라지는 주체. 요구 속으로 사라지는 주체다. 그러면 요것도 요것은 대상 요것은 환상의 공식이야. 요거 절단이야. 요거 대상 앞에서 사라지는 주체. 이렇게. 자, 그런데 내가 이 책에서, 내가 쓴 책에서 여기서 욕동을 내가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해줬어. 내가 이렇게 어디 있어? 제 절단에 자, 메아리. 그렇지. 자, 여기서 욕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육체적인 요구로부터 시작되지. 그것이 요구를 거쳐야 돼. 오케이? 이럴 때 이렇게 욕동은 육체적인 욕구가 말에 의한 요구로 발설될 때,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구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배고픔과 성적인 거. 오케이? 성적인 거. 자, 이런 것이 말에 의한 요구로 발설될 때 말하는 주체가 요구 속으로 사라지고, 왜? 요구가 마지막에 여기에 도달한다고. 요구는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야? 절벽에 도달해서 요구가 끝나버려, 그냥. 요구가 요구 속으로 사라지고, 요구도 사라져서
절단만 남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욕동이다. 자, 무슨 일이냐면, 자, 욕구가 말하는 주체에 의해서 욕으로 발설될 때, 주체가 욕으로 사라지고 그 욕구도 끝나서 절단만 남는 것이 바로 욕동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비유를 많이 하잖아. 여러분들, 내가 깊은 우물을 볼 때, 거기가 우물 속이야. 내가 우물 앞에 섰어. 빨려 들어가.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뭔가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뭐가, 그냥 이런 것이 그냥 막 나한테 한단 말이야. 그치? 바로 그게 욕동이다. 그러면 그 결과, 말이 끝나는 곳에서 말의 영향이 육체의 절단의 장소에서 메아리 치는 것이다. 자, 보자. 육체가 절단되는 것이 바로 육체에 구멍이 나는 곳이야. 콧구멍, 입, 귓구멍, 똥구멍,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있어. 많아. 눈구멍, 그 다음에 또 뭐야? 땀구멍.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를 이렇게 할 때 성감돼가지고 짜릿짜릿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멍에서 메아리 쳐. 오케이. 메아리 친단 말이야. 이 욕구가 말로 할 때 거기서 메아리 쳐. 구멍에서 메아리 치면서 거기서 일종의 욕구가 이게 뭐냐면 배터리야. 일종의. 거기서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와. 예? 이게 바로 욕동이다. 배터리다. 이게. 그래서 욕동은 말에 의해 창설되지만 말이 끝나는 곳 또한 육체가 끝나는 곳에서 나타난다. 됐어요? 그러면서 락강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배터리라고 했다. 배터리. 자, 왜? 육체적인 욕구가 이걸 말로 하다가 끝나는 곳에서 메아리 치면서 거기서 그 육체적인 리비도겠지. 그런 것이 여기서 배터리가 그러니까 락강이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어.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이거야. 이것은 기호 형식의 배터리야. 이렇게? 자, 봐. 기호 형식은 다른 기호 형식으로 이동하지. 이동한단 말이야. 이동할 때의 그 배터리가. 그 다음에 이쪽도 육체가 끝나는 곳에서 배터리가 충전이 돼. 오케이? 자, 여러분들 내가 이것을 여기에 많이 비유했어. 이 부분을 아주 오래전인데 이거 썩 좋은 비유는 아니야. 여러분들 옛날 자전거를 타보면 옛날 자전거에 헤드라이트가 있지.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약간 분해하면은 뭐냐면 이 바퀴의 돌아감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전등이 이렇게 달려있지. 여기 잔등이.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코일이 막 감겨 있어. 그런데 그 안에 자석이 있어. 자석이 자전거 바퀴의 돌아감에 의해 가지고 이걸 무한히 돌리는 거야. 무한히 빠르게 돌리면은 이 전기의 자석이 전자력이 빛으로 바뀌어. 전기 에너지로. 그러면서 이 코일에 전기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쫙 밝게. 이거와 같아. 시니피앙의 코일이 막 돌아간단 말이야. 구멍을. 근데 그 안에는 어떤 대상 아에 뭐가 있고, 그게 거기서부터 육체적인 것이 이렇게 온다.
자, 이게 바로 욕동이야. 이제 환상도 그것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어. 그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간단하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욕구가 말에 의해서 할 때 그 욕구가 말이 끝나는 지점, 바로 육체가 끝나는 지점, 구멍, 거기서 나타나는 게 욕동이고, 그러니까 구멍이 뭐야? 똥구멍, 그 다음에 입구멍, 그 다음에 눈구멍, 그 다음에 뭐야? 입구멍, 오케이? 그 다음에 땀, 이런 식이야. 거기서 나온다. 거기서 욕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구강욕동. 이게 구강욕동 나오니까 정말 이게 끈질기지. 끈질기면 여러분도 알 수 있지. 맨날 빵 사오잖아. 그러면 환상도 똑같아. 환상은 뭐냐면, 자, 욕망의 대상 앞에서 사라지는 주체다. 알겠지? 자, 여기서 여기가 대상 아가 여기에 있어. 대상 아. 여기서 사라진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자. 지금 내가 이게 막 시니피앙의 사슬로 요구를 하면서 계속 어느 구멍 주위를 돌고 욕망이 생기고, 욕망은 또다시 어떤 우물 같은 것을 거기로 사라지고 추락되고 찌꺼기가 그 나머지 주위를 계속 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럴 때 이거와 같아. 완전히 저 밑에 우물 속에 어떤 대상이 빠졌어. 낭떠러지로 떨어졌어. 그런데 낭떠러지 앞에 서가지고 계속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이게 환상. 오케이? 이게 바로 대상 앞에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대상과 나는 완전히 절단이 돼가지고 도저히 대상에 이를 수가 없어. 대상을 만질 수도 없고 대상에 닿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저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솔직히. 그러면서 그 대상을 그리워하는 거야. 대상. 이게 바로 환상이다. 그래서 이 환상의 공식을 가장 잘 표현한 게 김소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대상과 나와의 절단된 그 낭떠러지에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 산산이 부서진 이름 정말 멋진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끝나는 거야, 거기서. 도대체. 그러니까 환상이다. 그래서 만약에 환상의 공식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그리워하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정상적이야. 신경질이야. 여기가 있어. 요것이 아버지의 은유가 여기에 완전히 아가리를 갖다가 이렇게 딱 떠받치고 아가리로 다물지 못하도록. 이거 만화 영화에 나온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딱 아가리로 잡으려고 할 때 이 막대기 같은 걸 갖다 입에다 낀다. 그런 거 나왔지. 뭐냐? 톰과 제리에 나와요? 톰과 제리. 딱 낀다. 그거야.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에 은유에 성공한 사람은 이 환상의 공식이에요. 이것을 말하자면 환상으로 이 공간을 충전해. 메꾸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알 수가 있는 게 이 아래층에서는 뭐냐면 이 자아와 거울 이미지 간에 일종의 상상적 축이 생기지. 상상적 축.
이렇게 그것과 똑같이 일종의 대칭을 이루는 상상적 저기가 상상계가 여기에 생긴다. 욕망과 환상 사이. 또 하나가 요것과 요것이 대칭이고 또 하나가 이 기호 형식의 사슬, 이게 목소리야. 이게 이 주이상스. 자, 이게 주이상스 어렵다. 여러분들 대충 나한테 다 들어서 아는데 그냥 얘기할게. 자, 그러면 이 사슬은 뭐냐? 이것은 무의식의 기호 형식의 사슬이야. 이것은 의식의 사슬이고 에농세야. 이게 무의식의 기호 형식 사슬이야. 기호 형식 사슬. 그러면은 이 SA는 무엇입니까? 이거 무의식입니까? 아니야. 저 기호 형식은 없어. 없는데 무의식의 사슬이 빈 -1의 구멍을 통과하면서 뭐냐면 이 욕동을 만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무의식의 기호 형식의 사슬과 주이상스는 어떤 관계냐? 이 주이상스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대상에 대해서 기대되는 일종의 기대 충족의 저기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데. 자, 향락 우선 이거와 이것을 얘기하잖아. 이것을 얘기하는데. 자, 우선 무의식의 기호 형식의 사슬은 잘 보자. 자, 이렇게 돼. 요거 있잖아. 요것이 무의식에 보존된다 그랬지? 아까 얘기했잖아. 요게 요거와 욕망의 접점이 바로 무엇이야? 이게 남근의 기호 형식이고, 남근의 기호 형식으로 말미암아서 남근의 상상적 남근이 생겨. 이렇게 상상적 남근. 자, 이게 무의식에 보존되는데, 아까 이 무의식에 보존되는 이것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기호 형식의 사슬이 또 만들어져. 그 안에. 이렇게 안에. 이건 무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할 수 전혀 없어. 자,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서 주체의 요구와 주체의 욕망의 요 접점이 요게 남근의 기호 형식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 남근의 기호 형식은 남근의 환상을 만들어낸다. 요게 남근의 환상. 그리고서 요 접점으로 해가지고 무엇이냐면 큰 타자의 요구라는 어떤 사슬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듯이 큰 타자의 요구에도 의식적인, 아까 공부해라 요구야 말하자면,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큰 타자의 요구가 무의식적인 게, 큰 타자의 요구의 사슬은, 무의식의 요구의 사슬은 이 남근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겨. 사슬이 생겨. 알겠지? 이거 왜 사슬이 생기는지, 은유와 환유에 의해 가지고 그 남근과 은유적 관계에 있는 것과 환유적 관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사슬이 형성된다. 자, 그래서 이게 하는데, 그 사슬은 무엇을 주위를 돌아? 이 A 주위를 돌아. A를 주위를 돌면서 이 A에게 기대하는 일종의 충족. 절대 충족 안 돼. 만약에 A를 직접 만나게 되잖아? 직접 만나게 되면 그것은 죽음이야. 직접 만나게 되면 죽음 또는 중독으로 가게 돼. 중독. 정신증으로 가게 됩니다. 중독.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은 이것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면서 그것을 거기서 기대되는 어떤 충족이 있어. 이게 포르투다 말이야. 포르투다 놀이에서 이 엄마가 이제 와도 상관이 없어.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아. 뭐냐면 포르투다 놀이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 반복 자체가 주의상스야. 반복 자체가. 그러니까 시니피앙의 무의식의 시니피앙의 사슬의 이 연쇄 자체, 이게 이 자체가 그래서 그 락강은 이렇게 얘기한다. 주의상스라고 하는 것은 시니피앙의 조직, 티슈, 그러니까 조직 자체다. 시니피앙이라는 천의 조직 자체다. 이렇게 계속 이게 주의상스야.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대충 이것을 거의 다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어려울 텐데. 그러면 거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세라는 것은 향락의 실패야. 간단히 말하면 향락의 실패. 왜? 향락은 시니피앙의 사슬의 조직 자체. 오케이? 자체인데 시니피앙은 어디에 떨어져? 절단에 이르게 돼.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실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요거다. 요거. 아버지의 이름에 요거. 아가리, 요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가리를 못 다물게 하는 막대기. 아가리를 못 다물게.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지. 이제 대충 이제 더 이상은 나는 그래프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것을 잘 알고 있으면은 락강은 지금서부터 이게 이제 세미나 불안 세미나를 하는데 요런 것에 그 일종의 다시 말하기에 불과해.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체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체가 큰 타자의 욕망에 먹이가 될 때. 오케이? 먹이가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큰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기 위해서 큰 타자의 욕망의 대상에 자기가 위치할 때. 오케이? 위치할 때. 그렇다면 어머니의 욕망을 애초에 그 아기가 못 느끼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 아니야. 상징계에 진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폐증이냐 아니냐가 결정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어머니의 욕망에 의해서 아이를 그 욕망의 세계 속에 끌어들여야 돼. 이게 굉장히 그것이 자폐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야. 두 번째, 정신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욕망이 아이를 정상적인 세계, 정상적인 심리 세계로 끌고 들어오는 시발점, 그리고 그것에 저기가 일종의 낚시가 바로 어머니의 욕망이야.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 아이를 무조건 사랑해라. 무조건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자폐증과 정신증으로부터 벗어나게 돼.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 그런 다음에 누구한테 보내라 했어? 아버지에게 보내.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징검다리일 뿐이야. 징검다리가 어떤 징검다리? 일단 꼬마 주체를 상징계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역할. 어머니의 역할. 그런데 그것은 신경증의 다름 아니야. 사실은 신경증이야. 근데 신경증에서도 충분한 정상 쪽으로 가려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줘라. 무조건 아버지에게 보내. 아버지 이름. 아버지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고 어머니도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은 결국은 종교와 만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의 이름.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더